일본 증시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함께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하지만 다카이치의 재정 부양이 본격화할 것이란 예상에도 엔화는 오히려 소폭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정부 재정 지출 부담이 국채 금리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증권부 조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의 이 강세장을 보면서 시장 충격이 좀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짧은 기간이긴 해야 하지만 이 추세적 전환을 우려할 정도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세기는 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순매도가 11조 원에 달했고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을 봐도 40억 달러 이상이 지난 한 주간 한국 시장에서 유출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머징 마켓에서 가장 큰 폭이고요. 대만과 비교해봐도 2배 이상 큰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 한국 시장에 대한 뷰가 혹시 변화했는지 외국계 운용사와 또 국내 운용사 전문가들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공통적인 답변은 강세 이후에 자연스러운 조정 기간이다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 박종학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는 AI 산업의 버블을 확인하는 이 논쟁의 연장선상이었다라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AI 투자 대비 수익성과는 상관없이 케이펙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슈퍼사이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어서 박 대표는 이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올해 가장 큰 투자 기회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머징 마켓에 있다 이렇게 꼬집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을 떠난 분산 투자가 현재 글로벌 전체의 핵심 전략이고 그중에서도 이 글로벌 IT 공급망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핵심 투자처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기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MSCI 신흥시장 펀드로 1월에 206억 달러가 유입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전의 평균치에 비해서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패시브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좀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신흥국에 대한 전망은 좋은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안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본 증시가 지금 우리 시장만큼이나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자민당이 이제 점유를 하게 됐다. 정치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 이런 평가인 것 같아요. 이른바 이 다카이치 트레이드다 이렇게도 평가를 하는데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정확히 어떤 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와 비슷하죠. 다카이치와 관련된 자산의 강세를 뜻하는 건데 정리해 보자면 일본 증시는 주가가 오르고 일본 국채 가격과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로 다카이치 총리는 야당과의 협치가 없어도 사실상 강력한 성장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추진해오던 국방과 원자력, AI, 반도체 이 섹터들이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란 전망이고요. 주식시장 환호 이면에는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인데 다카이치 총리의 슬로건이 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이었죠. 그래서 일본 야당의 단골 공약이었던 소비세 감면을 오히려 집권당에서 파격적으로 꺼내들었고 이를 발판으로 선거에 승리한 만큼 속전속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감당해야 할 세수가 연간 5조 엔에 달하고 이게 2년 만에 끝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미 일본 정부 부채가 1,324조 엔, 그래서 GDP 한 240%, 250%에 달하는 수준인데 사실 이 마땅한 세수 확보 대책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또 결국 채권 금리 상승과 채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지난달 일본 10년물 그리고 20년물 국채 금리가 모두 1999년, 그러니까 27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고요. 미쓰미 스미토모 운용은 당장 이번 주에 일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3% 안팎으로 상승할 수 있고 또 지난달에 찍었던 최고치를 이달 중에는 돌파할 수도 있다. 좀 와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1에서 1.5%까지 2차례 정도 좀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디폴트 가능성은 사실 낮죠. 일본 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들이면 되니까요. 근데 그것보다는 글로벌 자금이 다시 일본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우리 증시 그리고 우리 채권 시장에 혹시 부담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일단은 뜻밖의 돈을 푼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엔화가 약세가 아니라 소폭의 강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원화도 이런 엔화와 요즘 좀 동조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카이치 정부는 엔화 약세를 좀 용인한다는 기조인
모습인데 우리로선 강달러 엔저 흐름이 이제 원달러 환율을 밀어올리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달러엔 환율은 157엔 초반대에서 소폭 상승세로 움직이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도 크게는 영향을 받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선거 이후에 이 가타야마 사스키 일본 재무상이 외환시장에 단호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렇게 구두 개입에 나섰고요. 또 160엔대에 다가서는 상황에 대비해서 과도한 엔화 약세에 미국과 일본이 동조해서 대응할 것이다라고는 전망이 있습니다. 미국 당국에서 실제로 지난주에 이 개입의 사전 단계로 꼽히는 레이트 체크에 나서기도 했죠. 그래서 달러엔이 급격하게 이 단기적으로 오르기는 좀 쉽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엔화가 달러당 160엔까지 간다면 우리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증권부 조현 기자였습니다.